여러분, 월세 25만 원,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나오면 한 6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6만 원, 5만 원, 6만 원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원룸을 얻어줘 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월세 25만 원에 뭐 5, 6만 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월세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서 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6월 1일부터 전월세 상한제 시행됐죠. 그러면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신규 갱신 계약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면요. 거짓 신고를 하면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만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만 100만 원. 그것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편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편법이.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편법이 난무하겠습니까? 규제가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가 25만 원인데 관리비가 20만 원이라면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제가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촌 주변에 가보면 실제로 이렇습니다. 전용 면적이 16에서 19제곱미터 원룸 관리비가 일반적으로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것도 오른 거예요. 그런데 20만 원 받겠다는 집도 있습니다. 20만 원 받겠다는 집.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 자꾸 편법이 동원이 돼서 월세보다 관리비가 점점 올라갈까? 이것은 간단합니다. 100만 원에 32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 안 받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에 28만 원만 받을 테니 관리비는 8만 원 받던 거 15만 원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세금 보증금은 올리지 않았지만 월세는 낮췄지만 관리비를 그야말로 엄청나게 올렸죠. 7만 원을 올렸습니다. 7만 원을. 7만 원을. 거의 20% 가까이 올렸죠. 세금이 20% 올랐으니까 관리비를 올려서 세금을 내겠다는 심산입니다. 세금을 내겠다는 심산이에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500만 원에 이게 30만 원 월세라면요. 500만 원 29만 원으로 낮추고요. 관리비를 7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결국은 뒷돈 달라는 거잖아요. 뒷돈 달라. 관리비라는 게 청소비 뭐 관리비 이게 뒷돈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왜 다운 계약서를 쓰느냐? 감당 못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 적게 내고 세금 적게 내고 그걸 가지고 정부가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내고자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법인 줄 압니다. 불법인 줄 아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과도하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다. 여러분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세금은 폭탄적으로 매기고요.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은 굉장히 더 부추기고요. 결국은 세입자 부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다운 계약서라는 게 허위 계약서잖아요. 허위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지금 은퇴한 임대사업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재산세 폭정시키고 건강보험료 죄다 올려놓고
도대체 비어있는 방 한 칸에 월세 30만 원 받아서 생활하자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물리려고 한다. 진짜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진 자에게 이게 저는 은퇴생활자가 가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들은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30만 원에도 세금을 붙인다고 하니 참 속이 터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청년들의 고난이네요. 청년들의 고난. 아니 여러분 보세요. 주거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지금 청년들이 버는 돈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취직도 못하는 주거비가 1분기 주거비 평균을 내봤더니 32만 7,703원입니다. 외식비 숙박비 다 올랐죠. 엔겔지수도 식료품비 비주류업료에서 엔겔지수도 많이 올랐죠. 26만 8,481원까지 올랐으니까요. 도대체 이들은요 주거비를 이렇게 내고 외식과 식품비를 이렇게 내고 도대체 어떻게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이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있는 거 썩어보자 이렇게 돼 간다니까요. 아무리 아껴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껴지지도 않으니까 게다가 월세가 더 많아지고 전세는 없어지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젊은이들은 절망에 또 절망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뭐 청년의 정부, 서민의 정부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듣더라도 절대로 서민의 정부가 아니었고요. 청년의 정부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정부였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말입니다. 그들 편, 내 편의 정부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절대 국민의 정부도 아니었고요. 청년의 정부, 서민의 정부도 아니었고요. 586 그들의 정부였다. 오죽했으면 국가를 사유화시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청년과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들에게 솔직히 희망이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